서기 199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유비. 그는 가장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채 자신을 멸망시킨 원수 조조의 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조조의 감시는 숨 막힐 듯 했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매일같이 정원을 가꾸는 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활이나 병법 훈련이 아니라 땅을 파고 채소를 심는 일, 모두가 유비를 야심을 잃은 평범한 소시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가 유비를 자신의 누각으로 초대했습니다. 술이 익자 조조는 느닷없이 천하의 영웅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곽가, 원소 등 당대의 인물들을 거론하더니 마침내 잔을 들고 유비를 향해 선언합니다. 지금 천하의 영웅은 오직 너와 나 단 둘뿐이다. 그 순간 유비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놀란 나머지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것이 유비의 도광양회였습니다. 그의 놀람은 진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능력과 야심이 아직 조조에게 발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 즉 때가 올 때까지 나의 빛을 완벽하게 숨기겠다는 치밀하고 고독한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침묵과 외로움이 세상에는 무능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빛을 지키기 위한 가장 고독하고 절제된 전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지혜와 통찰이라는 무용의 빛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숨겨진 실력입니다. 유비가 정원을 가꾸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듯 당신이 묵묵히 버텨온 모든 시간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인고의 경험이라는 보물을 쌓은 것입니다. 결과가 없으니 헛된 시간이다 라는 세상의 냉정한 평가는 잠시 접어두십시오. 당신이 40대, 50대 혹은 그 이상을 거치며 쌓아온 것은 빠른 성과가 아닌 깊은 내공입니다. 이 내공은 단 몇 년 만에 벼락치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었던 인간관계의 배신, 피를 말렸던 사업의 실패, 조직 내에서의 부당한 압박 등은 모두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사람을 읽어내며 폭포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능력치를 올려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젊은이가 따라올 수 없는 희소 가치입니다. 그들은 아직 당신이 겪은 깊이의 좌절을 모릅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내면에 쌓인 이 단단한 근육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묵묵함은 이미 큰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정원에 심겨진 인내와 지혜의 씨앗들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뿌리는 매일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연말이 되면 유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한데 내 마음만 어두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우울의 정체는 대부분 성과 때문입니다. 올해 나는 뭘 이루었지? 나는 왜 아직도 여기지?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신문하듯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 기준이 맞을까요?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연봉입니까? 직함입니까? 성과입니까? 그 기준으로만 인생을 잰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자가 됩니다. 도광양회의 첫걸음은 내 인생의 잣대를 남의 손에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을 성과에서 꺼내십시오. 대신 이런 곳에 두셔야 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된 태도,
예전보다 깊어졌다는 자각. 이것도 모두 성장입니다. 다만 사진이 찍히지 않을 뿐입니다. 연말이 괴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교를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말에는 당신을 괴롭히는 비교부터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SNS를 잠시 끄셔도 좋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웃는 연말은 이제 졸업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제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느라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광양매란 숨는 것이 아니라 비교라는 소음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기술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만 되면 내년엔 좀 달라져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시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회복하지 않은 상태로 또 달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가 다 닳았는데 차만 더 세게 몰고 있는 겁니다. 도광양에는 멈춤이 아닙니다. 정비입니다. 다시 뛰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이 연말에는 무언가를 더 채우기보다 의도적으로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가지만 정리하십시오. 첫째, 잠입니다. 당신이 잘 자지 못하면 내일의 모든 계획은 말뿐입니다. 둘째, 몸입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도 됩니다. 하루 20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셋째, 마음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생각을 하루 종일 반복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음악 하나 틀어두고 가만히 앉아 숨 쉬는 시간. 그것도 실력입니다. 사람은 쉬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망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쌓을 수 없습니다. 도광양회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기 전에 자기 자신을 고치는 시간입니다. 빛을 숨겼다면 이제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대단한 스펙이 아닙니다. 요란한 변화도 아닙니다.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공부는 다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정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파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루 20분 책을 읽는 사람, 하루 10문장 글을 쓰는 사람, 하루 1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 이건 성과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겪어온 실패, 선택, 후회, 판단들, 이걸 글로 남기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력서는 평범할지 몰라도 당신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도광양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핑계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의 침묵입니다. 기회는 약속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용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비는 조조의 감시 아래서 완벽하게 홀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친구와 조언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의 영웅적 자질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실제로 유비는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오랜 동지인 관우와 장비를 잊지 않았고 미래를 함께할 인재들의 소식에는 늘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채소만 심는 소시민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조용히 자신의 왕국을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성장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소음 없이 나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이 깊은 질문은 고독 속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 오직 나만을 위한 독서를 통해 스스로와의 대화를 깊이 나누십시오. 이 고독의 시간은 당신에게 다가올 10년을 굳건하게 버티게 해줄 정신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들이 짜놓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당신 자신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비는 결국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우리 사이에는 결과라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벽을 뛰어넘을 만큼의 극적인 변화가 갑자기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가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인고의 시간을 쌓아 올린 그 과정 자체입니다. 새해가 온다고 기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더 싫은 분도 많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연초는 인생의 재시작이 아니라 인생의 정렬입니다. 더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을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더 잘 되겠다는 말보다 나는 좀 더 단단해지겠다고, 성과보다 실력을 고르겠다고, 성과보다 사람이 바뀌는 한 해로 삼겠다고. 유비는 늦었습니다. 조조보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쌓았습니다. 그는 섣부른 다짐을 외치고 금방 포기하는 무의미한 재시작의 굴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단단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은 경주가 아닙니다. 긴 숨입니다. 지금 숨을 고르고 계시다면 당신은 멈춘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해 단단하게 버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도광양해는 패배의 변명이 아니라 존엄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도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단단해지는 당신의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